지금부터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제 뭐 이것저것 전체적인 요약을 해드리고 이제 빨리 나가다 보니까 이제 뭐 빠뜨리고 좀 넘어간 것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렸던 그런 부분을 보시고 한 번 더 복습을 하시고요. 지금 이 시간부터는 이제 그 C부터 해가지고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C이 뭔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서지 임피던스 로딩 해가지고 서지 임피던스입니다. 그 고유 임피던스고 과도 접지장이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C에 대한 정확한 용어는 이제 고유 송정 용량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송정 용량 계수법에서 고유 송정 용량이 뭐고 고성상수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외우셨지 않습니까? 고유 부하법. 고유 부하법인데 이제 서지 임피던스는 고유 송정 용량이기 때문에 약간 틀려지는 거죠. 고유 부하법, 그 다음 송정용량 계수법, 상차각에 의한 방법, 스트레이라는 실험식으로 인해가지고 얼마만큼 송전을 보내줄 수 있는지. 왜냐면 저항이 얼마나 되냐에 따라서 송전을 보내줄 수 있는 양이 되죠. 왜냐면 P는 R분의 V 자성입니다. 그래서 그 전압에서 이 저항이 얼마나 되냐에 따라서 얼마만큼 보내줄 수 있냐 이거죠. 딱 정의가 돼 있으니까. 그래서 각각의 전압별로 임피던스가 얼마가 되다 보니까 거기서 얼마만큼의 고유한 그 상태에서 각 전압별로 송정용량을 얼마나 보내줄 수 있다. 그래서 154 같은 경우는 뭐 300MV, 그 다음에 뭐 저희는 765는 뭐 8000MV, 그 다음에 345 같은 경우는 2400MV, 뭐 이런 식으로 가지고 대략적으로 정해져 있죠. 그래서 전압의 자성에 비례해가지고 송정용량도 4배로 늘어나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송배전공학에 처음에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같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좀 보셔야지만 됩니다. 이게 좀 약간 헷갈립니다. 왜냐면 서지 임피던스를 이렇게 알다가 C를 딱 써버리면은 거기서 이제 연결된 내용들인데 사람이 혼돈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 이제 개폐 서지하고 지속성 이상전압하고 뭐 전압에 관련된 부분, 이상전압에 관련된 내용들도 나오면 여기서 혼돈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문제의 유형에 따라서 답이 조금씩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던 거하고 틀리게 답변이 되어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개폐서지, 충격서지 뭐 이렇게 까지 나오면서 충격파 이상전압에 대한 크기가 문제가 됐을 때 아니면 여자전류 차단 시에 문제가 되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근거리 고장 시 차단이라든가 이런 식에 대한 문제들도 나와있고 해서 약간 좀 혼돈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좀 더 집중적으로 그렇지 않은 것들은 뭐 이런 부등률, 수용률, 부하율 같은 경우는 그렇게 힘들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냥 정의대로 보시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약간 내용들이 헷갈려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나머지 내용을 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10개 정도 하고 또 잠깐 쉬고 10개 정도 하고 쉰다든가 아니면 지금 시간상으로 봐가지고 한 30개 남았으니까 뭐 15개 하고 15개 하고 쉬는 식으로 해서 하고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 문제만 여기 다 나와있으니까 1번 뭐 2번 뭐 해가지고 간단하게 100번까지 돌아가는 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도 시간은 그렇게 많이 안 걸립니다. 왜냐면 그런 것들을 해드리는 게 여러분들 집에 가서도 그렇게 해버릇 해야 되니까 1번 뭐 하면 옆에 키워드 쓰고 2번 뭐 하면 키워드 쓰고 3번 뭐 하면 키워드 쓰고 짧은 시간에 계속 돌리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쉬는 시간에 여러 얘기들을 했었는데 문제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거를 어떻게 이 책도 보면은 이것도 좋고 저 책도 보면 저것도 좋다 이거죠. 뷔페 가서 먹으면은 맛있어 보이지 다. 하지만은 자기가 먹는 것만 챙겨서 먹어야 된다는 얘기죠. 왜? 자기 뱃속에 한계가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공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것만 일단 가져가시라는 얘기죠. 그리고 되면은 그 다음에 또 하나씩 더 채워 넣어 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번에 보니까 많이 먹는 사람이 있던데 먹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부터 먹긴 하는데 예를 들어 뭐 적게 먹는 방법은 그겁니다. 채소부터 먹으면 됩니다. 채소부터. 네, 채소가 들어가면 포만감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못 먹으니까 여자들은 가면은 고상하게 채소나 샐러드부터 먹는데 우리는 뭡니까? 가면 고기, 회 갖다가 막 먹고 그럼 막 먹으니까 이제 배가 덜 고프죠. 천천히 먹으면 배가 금방 부릅니다. 빨리 먹고 그다음에 또 한 접시 가져오고 저희 와이프가 맨날 얘기하거든요. 저도 가면은 한 접시 가져오면 귀찮으니까 접시를 2개를 해가지고 여기 좀 가져오고 여기 좀 가져서 2개 가져오면 항상 뭐라 그럽니다. 예? 한 접시씩 갖다 먹으라고. 근데 예를 들어 뭐 스테이크 같은 것도 딱 가면은 줄 서서 기다리거든요. 그럼 그때 가면 처음에 구워줄 때는 금방금방 나오는데 나중에 가서 가면 줄 서서 기다려야 되니까 귀찮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뭐 가다 보면 종소리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개 같은 거 나올 때 열심히 뛰어가죠. 예? 그러더라고.
본전 뽑기에서 보통 뷔페집 가면은 옛날에 뭐 25,000원 이렇게 아닙니다. 요즘은 37,000원 뭐 이럽니다. 뷔페집이 주말에 가면은 어른이. 비싸거든요. 물론 이제 35,000원짜리도 있고 25,000원짜리도 있겠지만 요즘은 조금 좋은 데들은 뭐 37,000원, 38,000원 이렇게 올라갑니다. 물론 이제 호텔 뷔페를 가게 되면 이제 45,000원에 뭐 5만원에 뭐 부가세 별도 하게 되면 5만원이 넘어가니까 뭐 육상빌딩 같은 데도 가면은 55,000원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뭐 사람만 많고 차라리 뭐 주변에 괜찮은 데 가서 간단하게 먹는 게 더 낫죠. 아니면은 고기를 사다 구워 먹어도 되고요. 여러분들 아까도 보니까 이제 쉬는 시간에 여러 가지 한국가장 때문에 많이 고민들 하시는데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 공부 못 합니다. 돈을 들이면요, 돈 들인 만큼 본전 뽑기에서 본인들이 합니다. 저도 이제 옛날에 계속 한국가장만 들었거든요. 저도 학원비만 해도 꽤 많이 나갔죠. 돌려도 받고 그냥도 쓰기도 하고 뭐 여러분 얘기하신 것처럼 몇 년치 뭐 처음에 1년 하면 그 다음에 1년 공짜입니다 해가지고 1년치로 계약하기도 하고 1+1을 좋아해가지고 항상 한국 사람들 요즘 이제 설 되니까 선물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거하고 똑같죠. 근데 요즘은 양극화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선물을 아예 싸거나 3만원 미만의 아예 싼 것들 5만원 이런 거 잘 안 나가고요. 아니면 2, 30만원 이상짜리 뭐 굴비 세트 뭐 이렇게 뭐 햄 세트 이런 거 있죠. 네? 그런 것들이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더 살기 힘들어진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선택의 폭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서 집중을 해가지고 그거를 선택해서 집중해서 반복하는 훈련밖에 없습니다. 자꾸자꾸 그런 것들을 하시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것만 옆에서 가져간다고 해서 똑같이 가져가실 필요 없고요. 제가 이거 중요하다고 해서 그거 꼭 가져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거를 가져가시라는 얘기예요. 왜? 선택은 여러분입니다. 책임도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얘기한들 그게 시험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한 게 나오면 그게 장땡이라는 얘기죠. 저도 우연치 않게 뭐 시험 시간 바로 전에 이렇게 봤는데 문제가 나오면 기분 좋거든요. 일단 많이 보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기분은 좋은데 생각이 안 납니다. 이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바로 왜냐면 쉬는 시간에 봤습니다. 봤는데 이거를 그냥 대충 보니까 쉬는 시간에 이거지 하고 했는데 딱 덮어놓으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이게 봤는데 하다 보니까 막 자꾸 머리 쓰고 하는데 그럴 때는 과감하게 포기하고 딱 문제를 보고 여러분들 고르셔야 될 거. 어떤 걸 가져갈 거냐? 자신 있는 것부터 쓰고 시간 배정 좀 잘 하셔야지만 됩니다. 25점이면 그 25분에 맞게끔 시간 봐가면서. 왜냐면 그런 것들을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모의고사도 좀 10분에 이렇게 써가는 것들도 같이 보면서 땡 하고 넘기고 땡 하고 넘기고. 왜냐면 그게 되어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험장 가서도 쪼개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로 해서 들어가서 보시면요. 왜 잠깐 쉬는 것들이 뭐냐면 이렇게 문제들을 좀 펼쳐서 봐야지만 됩니다. 아까 보니까 제가 하도 많이 펼쳐놓다 보니까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간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10개만 펼쳐봤습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뭐 연가 부분에 대한 실 부분, 서지, 지속성 이상전화, 발전기 여자 방식, 증기터빈 여기 자기회로 이런 건 뺐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첫 번째 보시면 성종연장 계산식입니다. 성종연장 계산식에서 성종연장 계수법이 뭐냐 이거죠. 계수가 들어가니까 K라는 계수가 들어가는 겁니다. K라는 계수. 그래서 K가 어떻게 되냐? 600, 800, 1200인데 이 부분이 60kV, 100kV, 140kV로 되어 있다. 이 K가 성종용량 계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기준이 어떻게 되냐? 선로의 길이를 고려한 거. 이 선로의 길이가 몇 킬로미터죠? 요게 있고 이제 고유부하법은 서지 임피던스, 특성 임피던스, 과도 접지장 나와있죠. 이게 이제 고유부하법이죠. 서지 임피던스 로딩, 고유부하법.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 제토메가인데, 메가와트법 회선이죠. 딱. 여기 보시면, 임피던스입니다. 고유부하니까, 고유 성종 용량이라고 되어 있죠. 로딩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로딩. L이 얼마나 쓰느냐. 그러니까 P라고 그랬죠. P는 R분의 V 자승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고유부하법은. 그런데 이제 서지 임피던스, 그 다음에 과도 임피던스, 특성 임피던스, 이렇게 나온다고요. 과도, 특성, 서지, 고유. 이렇게. 고유부하법에선.
그래서 수전단을 특성 임피던스로 단락한 상태에서 수전단, P라는 수전단을 특성 임피던스 Z-오메가로 단락한 상태에서 그 고유 용량을 고유 성전 용량이다. 그래서 뭐 고유 성전 용량이 올라간다. 복도체 아까 장점에서 보시면은 예? C가 커지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단점이 되고 L은 줄어들고 해. 그 다음에 성전량은 올라간다. 이런 것들이 장점이 된다고 그랬죠. 과도 접지장, 진행파에 대한 전압 전류의 B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왜? R은 I분의 V거든요. 그러니까 V라는 진행파가 있고 I라는 진행파가 있다는 거죠. 전압 전류의 진행파에 대한 B다 이거죠. 이거는 그래서 임피던스인데 뭡니까? 성전선 특유의 정수라고 되어 있죠. 변하지가 않는 겁니다. 항상 요 정도는 나온다는 얘기죠. 왜? 전압이 154일 때는 요 정도의 성전 용량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길이를 고려했다. 그러면 이제 성전 용량 계수법이 되는 거죠. 길이를. L이란 길이를. 이런 부분들이 서브노트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스트레이트 이런 시험식은 V는 5.5, 0.6L 플러스 100분의 PR 이렇게 온다고 그랬죠. 요걸 또 바꿔서 P는 이렇게 해가지고 바꿔놓은 수식도 있죠. 그것도 한번 보시면 되고요. 성전 용량은 성전 거리의 반비례해서 감소한다. 성전 거리가 길어진다는 건 임피던스가 커진다는 거죠. 아까 그러면은 밑에 부분이 커진다는 얘기죠. 그럼 P 값이 줄어진다는 얘기예요. P는 R분의 V 자성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까는 고유라고 되어 있죠. 고유 부하법이라고. 고유라는 거는 R 값이 어느 정도 딱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154 정도면 요 정도 선로에서 얼마나 성전할 수 있냐.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154는 뭐 300MV 정도. 그 다음에 345는 그 전압의 자성이 비례하니까 4배 정도 되죠. 근데 실질적으로 얘가 한 2000MV 정도. 뭐 2100, 뭐 2400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럼 3459, 765는 2배 정도 되죠. 그럼 그거 4배 정도 되죠. 그럼 얘가 2000이라고 하면 얘는 8400메가와트 정도. 이렇게 송부가 된다는 얘기죠. 300, 2000, 8400. 요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게 어디 나왔냐면 나중에 보시면 765 송전 철탑. 765로 송전하는 그 격상시의 문제점 이런 부분 나오면서 154나 345나 765에 대한 철탑에 대한 비율부터 해가지고 송전 용량에서 그런 내용들이 또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뭐 2도체, 4도체, 6도체로 바뀌어진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보시면은 뇌서지, 개폐서지, 상용주파 가전압의 3종류의 발생 원인과 최근의 방지 대책 25점이라고 됐죠. 이상전압은 내외, 외래 이렇게 됐죠. 내부 이상전압과 외부 이상전압이 있다. 외부 이상전압은 직경내하고 유도래가 있다. 이런 형태로 이제 딱 나와야죠. 그 내부 이상전압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개폐서지하고 상용주파 지속성 이상전압이 있다고 그랬죠. 그 내부 이상전압에 이걸 옆으로 돌려놓은 거죠. 내부 이상전압에 과도 진정전압이 뭐라고요? 개폐서지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계고과상 그겁니다. 그 그림만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여기서 나와야 될 게 이상전압에는 내부 이상전압하고 외부 이상전압이 있다. 외부 이상전압은 직경내하고 유도래밖에 없으니까 그럼 내부 이상전압이 두 종류가 있는데 뭐냐? 과상이라면서 과도 진동전압은 뭐라고요? 개폐서지라고요. 상용주파 지성전압이 있고요. 그러니까 과도 진동전압이라는 부분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뭔가 이상이 있었을 때 발생하는 거고 상용주파는 이상이 있지만 평상시 때 발생하는 부분이었죠. 그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거 뭔가 이상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뭔가 이상이 있느냐 이거죠. 여기 보시면 무유변 영춘고, 무부하 선로 개폐시. 그다음에 유도성 소전류 차단시. 그러니까 뭔가 이상이 있는 거죠. 처음에 뭔가 정상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뭔가 가압을 한다든가 이게 무바설로 개폐라는 건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뭔가 가압할 때 발생하는 거죠. 유도성 소전류라는 건 또 뭡니까? 전류가 작죠? 전류가 작다는 게 유도성이라는 부분은 용량성이 있고 유도성이 있는데 이건 진상에 걸린다니까 여자 전류 같은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직 가압하기 전에 여자 전류가 되면 순간적으로 큰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까? 무유변, 변압기 3상을 비동기 투입을 한다. 이것도 뭔가 정상적인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비동기로 투입이 되니까 뭔가 언밸런스가 일어나면서 거기에서 횡류가 흐른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겠죠. 무유변 영춘고, 영구지락시, 예? 충격 전압 이상시, 고조파 발생시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여기 상용주파는 뭐라고요? 폐부자 공인이라고요. 페란치 현상. 평상시 때 뭡니까? 송전 전압에 걸려있는데 뭡니까?
심야 경부하시라든가 이런 때 전압이 올라가는 게 페란테안 현상 아닙니까? 그럼 평상시 때 올라가는 거죠. 근데 평상시 때 주말이나 이 심야 경부하시 때 이렇게 올라가는 거니까. 폐부. 수차 발전기의 부하 차단시. 발전기 이렇게 돌리고 있다가 부하를 차단한다는 거예요. 평상시 때 갑자기 일어나는 거죠, 이거는. 아까처럼 얘들은 뭔가 정상 상태가 아닌 거고, 폐부, 발전기 자기현상 같은 것도 아까 페란테 현상하고 같은 거라고 그랬죠? 012. 공진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은 이게 개통 조작 시 고장 발생 시가 있으니까 그때는 고장 쪽으로 이제 보시면 되죠. 근데 컨셉이 앞쪽은 보시면은 그런 컨셉으로 좀 잡아가시고 뒤쪽에는 여기도 개고니까 개통 조작 시하고 고장 발생 시하고 나눠져 있으니까 분명 고장 시에 대한 그런 컨셉은 나오겠죠. 자, 이런 부분이 있고요. 뇌서지, 직경내 유도래. 이거는 그냥 보시면 되죠. 직경내 유도래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뇌서지가 이제 충격 파형이라고 되어 있죠. 이걸 뭐라고 그러지? 뇌 임펄스 전압이라고도 하는데 기준 충격 파형이라고 얘기합니다. 기준 충격 파형. 네? 그래서 기준 충격 파형에 대한 크기를 정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기준 충격 파형인데 기준 충격 표준 파형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표준 파형에 대한 것들이 1.2 곱하기 50 마이크로세크. 여기서 나오는 용어가 파두장, 파미장, 귀하경점. 전압에 대한 표준 전압 파형에 대한 거를 어떻게 설명한다고요? 파두장은 얼마? 표준 전압. 여기 1.2니까 1.2. 파두장. 파미장. 50. 귀하경점은 어떻게 연결한다고요? 30%하고 90%를 연결한 지점이 귀하경점이 된다고요. 그러면 표준 전류에 대한 파형은 파두장이 8 곱하기 20 마이크로세크. 예. 그럼 귀하경점은 10%하고 90%를 연결한 지점. 요 두 개는 명확하게 알고 계시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나오는 것들이 이게 이제 그 뭡니까? 상형주파. 여기 뇌 부분에 대한 거고 이제 이게 아니라 이제 보시면은 뭐라고 얘기하지? 저기서 개폐서지라고 얘기를 하나? 표준 충격 파형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던데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거기서는 이제 뭐 250 곱하기 500이라든가 뭐 250 곱하기 2500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조금씩 기준들이 좀 틀려집니다. 그거 보시면 되고요. AW 이론이 암스트롱 이게 뭐더라? 화이트였네? 그래서 내용은 뭐냐면요. 이렇게 이게 아침 해놨는데 없어졌네 이게. 제가 줌밋을 돌려놨는데 마우스가 어디로 넘어갔네. AW 이론이라는 건요, 간단하게 그림을 보시면은 이겁니다. 이렇게 피뢰기가 있으면은 그 피뢰 철탑에서 이런 원의 방정식에서 얘가 뇌가 시작되는 지점이라고 그러면요, 요 원의 방정식 내에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범위가. 거기 안에 이렇게 들어가지 않게끔 요 각도들이 나오죠. 이게 이제 45도, 60도 해가지고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또 틀려지는 게 이제 요즘은 이제 철탑 이렇게 이제 면적을 20m마다 IC 60253에 보시면 이렇게 20m마다 도체를 두르게끔 되어 있습니다. 각각에. 옆에서도 또 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게 요런 그림들이 나오면 이제 잘 보셔야 되는 게 클리어런스 다이그램이라고 해가지고 보시면 애자에 가공지선에 보시면 애자들을 이렇게 잡아놨잖아요. 그러니까 철탑에 그 철탑에 있는 그 애자가 움직일 수 있는 요 유격거리가 있죠. 그거를 클리어런스 다이어그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도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얘가 그거하고 좀 비슷하네. AWE는 그겁니다. 결국은 그림을 그리시면 요 안에
10m는 안정하다라는 조건에서 철탑의 높이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85m 이거는 이제 피레기에서 그 이격거리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높이가 나오는 겁니다. 높이가 나오면서 그 각도가 나오는 거지, 각도. 높이를 맞춰주기 위한 게 이게 각도죠, 결국은. 각도가 뭐 유연물일 때는 얘를 45도로 줄여줘야 되고, 위연물이 아닌 경우는 60도로 이렇게 벌어줘도 되더라. 왜냐면 위연물이 아니라는 건 낮은 거고, 위연물이라는 건 이 각도를 줄여줌으로 인해 가지고 좀 더 피레 철탑을 높게 선정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요거에 대한 각도 부분이. 요거에 대한, 여기서 요 각도가 있죠. 이게 45도라는 얘기고, 이게 60도시라는 얘기는 이렇게 벌어지는 거니까, 얘가 훨씬 더 높아지는 거죠. 자, 보시면 개폐서지에 대한 부분, 투입서지하고 개방서지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보실 때 얘가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은 이제 설명드렸는데, 전압하고 전류하고 정반사, 부반사 해가지고 그린 거 이제 생각나시나요? 여기 뒤쪽에는 이렇게 또 있는데 2배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다. 정반사, 부반사 해가지고 이런 것들은.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무브와 개폐시는 3.5배에서 4배 정도 나온다고 그랬죠. 근데 3579로 얘가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개폐서지 같은 경우는 잘해봐야 2배입니다. 잘해봐야. 기껏 해봐야. 개폐서지는. 개폐서지가 어떻게 된다고요? 과도 진동인데, 과도 진동이 일어나더라도 이런 것도 뭔가 차단기 개폐기 조작에 의한 부분이 일어나더라도 투입서지하고 개방서지를 해봤자 그 무브와 선로의 그 충전전류 차단 시도 2배밖에 안 된다. 얘는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투입시하고 개방시하고. 얘 보시면은 그때 했던 부분이 뭐냐. 얘가 이쪽으로 갔다가, 그럼 전압이니까 정반사를 하죠. 그러니까 위로 올라간다고 그랬죠. 돌아올 땐 2배로 온다고 그랬죠. 그게 요게 2배로 오는 겁니다. 2배로 오는데 여기 끝에 갔으니까 이제 반사가 되니까 여기서 부반사가 돼야 되겠죠. 한번 정반사 했으니까. 부반사라니까 2개인데 이쪽으로 마이너스를 해가지고 돌아가니까 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마이너스, 요 1EM으로 가는 거죠. 2배로 왔으니까 2배에다 마이너스 1이 가니까 갈 때는 1EM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 1EM으로 가면은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제 정반사를 한다고 했죠. 그럼 요거에 대해서 정반사는 이쪽 밑으로 가겠죠. 밑으로 가면서 여기서는 들어오면서 1EM이 마이너스 1EM으로 오니까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요게 0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로 다시 돌아오면 요때 지점에서는 다시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부반사를 하니까. 그러니까 얘가 이쪽으로 갔다가 되는 거, 전류는 또 반대라고요. 그 부분만 보시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보시면 여기 정반사, 부반사 해가지고 내용들 나와 있고, 얘는 3.5배 정도밖에 안 된다. 얘는 2배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내용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고속조 재폐로 유도선 소전류 차단 시, 얘가 유도선 소전류 차단 시 해가지고 얘가 2분의 1 LI 자성이 나오는 거죠. 요게. 그래, 변압기 여자전류 하면서 요 그림 그려주시고 2분의 1 LI 자성 했던 부분들이 여기서 나온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아까는 그냥 간단하게 자료들 보시면 따로 나와 있는데, 그럼 유도성 소전류가 바로 뭐냐면은 그 변압기 여자전류거든요. 여자전류에 대해서 차단할 때 이게 병콘피로 해가지고 단콘피네, 단콘피. 단로기로 여자전류 차단하고, 그 다음에 병렬로 콘덴서를 설치하고, 그 다음 피레기를 설치해가지고 요때 나오는 이 전압 부분을, 예? 어떻게 합니까? 콘덴서를 설치하면 흡수를 해주죠. 피레기도 설치하면 흡수를 해주죠. 여자전류를 차단하면은. 이게 유도성 소전류이기 때문에 전류는 작지만 전압이 크기 때문에 다른 거는 이제 그 차단기가 개폐를 할 때 그 개폐 전압 때문에 얘가 제조물을 하더라고요. 그죠? 근데 얘는 이제 달로기로 차단하니까 얘 전격 전압이 뭐 제조물 할 일이 없죠. 달로기는 그냥 쇳덩어리인데. 근데 아까 거 같은 경우는 뭐 쇳덩어리에서 이렇게 넘어갔는데 걔는 어떻게 합니까? V12 같은 경우는 안에 이게 그 공기 중에 돼 있더라도 요 극간 거리가 짧다 보니까 거기서 전압이 걸리게 되면 다시 제조물을 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제조물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여기서 차단기에 서지 옵서버를 달거나 중성점 직접 외국지 계통을 채용하거나 전압을 올려주지 않게끔 하기 위한 방법들을 생각을 하라 이거죠. 여자전류를 차단하게 되면 전압이 올라가더라 이거죠. 비동기 투입 시 그때는 한 3배 정도의 서지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고장전류 차단 시 원인 대체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보시면 되고요. 상용주파 때 일선질학에 대한 이런 부분 보시면 되고요.
90도 앞선 부분이다. 뭐 발전기 자기여자 현상이다. 전기자 반작용이다. 내용들 나와있죠. 다 그림을 보시면 이 수차 발전기 부하 차단하면은 어떻게 되죠? 몇 배가 나오죠? 몇 배, 몇 배, 몇 배? 예? 최대 몇 배까지 올라가죠? 1.79T까지 올라가죠? 79배까지. 1.13배, 2.2배, 1.79배. 그게 어떻게 된다고? 80%, 역률 80%를 기준으로 하면 0.8 플러스 제2 0.6이 나오는데, 그래서 여기 0.2, 0.3, 1.0을 넣어가지고, 예? 0.2, 0.3, 1.0을 넣게 되면 1.13배, 1.2배, 1.79배까지 올라간다고요. 요거를 지금 얘기한 겁니다. 근데 그 기준이 0.8하고 0.6을 여기다 넣은 겁니다. 역률을. 0.8. 이게 보시면은 여기다가 이걸 넣어가지고 계산을 하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 XG 부분이 여기 들어가는 거고요. 이 I 부분에 0.8 플러스 0.6을 해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요 배수유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 계산은 수식도 여기 안에 있으니까 보시라고요. 근데 수차 발전기 부하 차단하면은 이게 이상전압이 뜬다고. 이상전압이 몇 배까지 뜬다고요? 최고 1.79배까지 뜬다고요, 지금. 요게 요 정도일 때는 이만큼인데, 차가도일 때는, 과도일 때는 1.2배인데, 동기일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1.79배라고요. 이게 왜냐면은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겁니다, 지금. 기준이 있는데요. 뭐라고? 여기 임피던스가 작죠? 임피던스가 크죠? 그 다음 임피던스가 더 크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임피던스가 작으니까 고장준리가 크죠? 여기는 임피던스가 좀 커졌으니까 고장준리가 좀 더 작아졌죠? 여기 부분은 임피던스가 커졌으니까 고장준리가 작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작아졌으니까 전압은 더 커지겠죠? 왜? 전력량으로 봤을 때 P는 VI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전류가 작으면 전압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만큼 에너지 때문에. 그래서 얘는 딱 그걸 계산하면 0.2배밖에 안 되니까 얘는 1.13배가 될 거고, 이때 전류는 크지만 전압은 1.13배밖에 안 될 거고, 여기는 전류가 좀 줄어들었으니까 얘 전압 부분이 좀 더 올라가니까 1.2배가 될 거고, 얘는 1.0으로 했으니까 전류가 더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얘는 1.79배까지 올라가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도 나중에 수치로 적어주셔야 된다고요. 이게 왜 이렇게 나왔는지도 써주시면 되고요. 다른 자료 보시면 그때 나눠드렸던 자료 다 있으니까 0.8에다 0.6을 넣으시면 됩니다. 여기 I에다가. 그렇게 계산하면 이 값이 나오는데 언제 그거 계산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답을 아예 외우는 거죠. 1.13배, 1.2배, 1.79배인데 거기다 가로 열고 0.8 마이너스 제2 0.6 이거 쓰는 겁니다. 그냥. 앞에다 그냥 딱딱딱 0.2 곱하기 0.3 곱하기 1.0 곱하기 이렇게 계산하면 그 수치 나온다고. 언제 이거 계산하고 있습니까? 안 되면 통짜로 외우라고. 제가 이제 옛날에 저희 여직원이 물어보길래 이제 옛날 한번 얘기했죠. SSKK. 예? 시키면 시킨 대로 까라면 까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웃더라고요. 아, 위에서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지. 어떻게 합니까? 예, 우리 남자들은 그런 게 익숙해져 있지 않습니까? 뭐 하라고 그러면 하면 되는데, 여직원이 그거를 뭐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되냐 막 물어보길래, 그냥 그대로 하시라고. 그게 가장 편하다고. 좋은 식으로 생각해가지고 뭐 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은 한국 사람들은, 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시키면 시킨 대로 빨리 해가지고 아웃풋을 줘고 나서 그 다음에 본인이 잘못했으면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아니다. 일단 가라. 가고 나서 안 되더라도 본인이 욕먹는 건 줄어드는데 괜히 거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결론적으로 잘 됐어도 윗사람이 보기에는 시키는 대로 안 해가지고 욕먹는다. 일단은 본인만 생각하시고 일단 아웃풋을 빨리 주고 그 다음에 뭐 하면 자기가 그걸 가지고 또 한 번 더 일을 해라. 아웃풋을 2개를 만들어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웃풋을 일단 먼저 만들어야지만 됩니다. 뭐든 나오고 그 다음에 돌아가서 아니다 싶으면 그때 가서 공부를 하시라고요. 아까도 막 고민하셨던 부분들이 그겁니다. 이거를 외워야 되는데, 이것도 더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럴 시간 없습니다. 무조건 여러분들 가져갈 수 있는 것만 무조건 가져갈 수 있게끔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책 보시는 거 없다고. 이제는 보실 시간도 없습니다. 그냥 이 문제만 보시고요. 이 문제에서 가져갈 수 있는 것만 적어가지고 그것만 그냥 달달 외워가시라고. 225문제 다른 거 하실 필요가 없다고요. 그래서 225문제에 나눠드린 거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키워드만 가져가시라. 키워드만 일단 정 안 되면 키워드 가져가서 써보십시오. 쓰고 나서 점수가 얼마가 나오는지.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나오면은 여러분들 이게 방법이구나 키워드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뭐 적게 나오면 어쩔 수가 없겠죠. 근데 문제는 정확하게 키워드만 쓰셨다 그러면 기본 점수는 나옵니다. 딱 봤는데 40점대에는 나와야 되거든요. 저번에 얘기했죠. 뭐 한전 다니신데 그분이 이제 한전 몇 년을 다니면 30년을 다녔는데 예? 시험을 봤는데 10 몇 점 18점 나왔다고요? 그거 말고 그분 말고도 또 있습니다. 저기 KPS KPS 예? KPX가 아니라 그러니까 KPX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고 S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고 코팩에서도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다 시험을 봤는데 점수가 낮게 나왔습니다. 그분들이 다 25점 나오고요, 27점 나오고 한 분은 40점 나오고 그렇게. 근데 40점 나온 분한테 물어봤죠. 똑같은데 어떻게 됩니까? 키워드대로 썼습니다. 왜? 그분도 지금 이제 몇 년 안 남았거든요. 그분들이 저보다 더 많이 합니다. 그 분야에서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쓴 답안하고 이제 많이 아는데 표현하는 방법이 예? 키워드를 쓴 것들은 간단 명료하니까 딱 보기에 이건 기본 점수를 봤는데 막 장황하게 썼다 이거죠. 많이 썼는데 그거 봤을 때는 이제 뭔가 체계가 안 잡혀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채점자들이 봤을 때는. 그리고 아까처럼 서론, 본론, 결론에 맞춰서 뭔가 체계적으로 답안을 써야 되는데 그게 바로 키워드라고 일단은. 정의, 원인, 영향, 대책, 장점, 단점, 그 다음에 뭐 목적, 구비 조건, 뭐 향후 방안 이런 식으로 해서 딱딱 키워드를 만들어가지고 있다 보면은 되는 대로 막 갖다 붙이시라고요. 그러면 딱 보기에 뭡니까? 우리들이 책을 볼 때 어떻게 보죠? 목차부터 보죠? 목차가 딱 보이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뭔가 논리적으로 답을 썼네 하면 일단 거기서 이제 논리적으로 쓴 내용을 한번 보는데 기본적으로 뭐 내용은 들어갔네. 근데 이제 그림이 있으면 전달 효과가 좋으니까 이 사람 뭔가 알고 그렸네 일단 나오는 거죠. 그림이 있으면은 답안지를 딱 보기도 전에 그 사람이 뭘 표현을 하고자 아니까 그림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꾸 요것도 이 그림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수차 발전기 부하 차단하면 딸랑 이 수치만 넣을 겁니까? 이 그림 하나 있는 거죠. 지금 별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여기다가 이 수식을 넣어가지고 썼네. 그러면 이 그림 하나 그렸으니까 조금 더 알고 있다는 얘기죠. 애운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림을 애울 수도 없으니까.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속성 이상전압. 계고, 과상. 예? 근데 계고, 과상에서 상용집화 지속성 이상전압이 뭐라고요? 무유변, 영춘고, 폐부자 012 했죠? 폐부자 012. 나오죠? 제가 뭐 한 게 아니라 여기 있다고, 여기 폐, 부, 자, 0, 1, 2. 저는 이렇게 요 줄로 외웠습니다, 그냥. 앞줄로 안 외우고요. 무수발, 기고소, 이렇게 외우셔도 됩니다. 예? 무수리 발전소, 뭐 이렇게, 무수리에 뭐 여기, 저기 쓴 것도 있죠? 무술인가, 거기서 이제, 저기를 한번 미사일을 쏜다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면 하는데 저는 폐부자 011을 외우다 보니까 왜냐면 이 앞에는 무유변 영춘구를 했으니까 이 뒤에는 좀 뭔가 다르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게 폐부자? 이제 부자가 되고 싶으니까 부자도 빨리 들어오더라고요. 개로 패로 이런 것 좀 잘 들어오고 012 011, 012, 013 이렇게 많이 들어오니까 외우기 쉽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요걸로 그냥 키워드 써야 되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가끔 보면 키워드를 또 바꿉니다, 저도. 아까 보시죠, 오전에 이렇게 만들어서 하고 키워드 자꾸 바꾸고 순서 바꾸고 그건 여러분만의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일단 외워서 써야 되니까. 폐부자 01에서 수차 발전기 부하 차단에서 뭐라고요? 아까 0.8하고 0.6 들어간다고 그랬죠? 이제 뒤에 나옵니다, 바로. 0.2 넣고 하면 1.13이 나온다고요. 0.3일 땐 1.2가 나온다고요. 1.0일 때 1.79가 나온다고요. 이런 식으로 0.8하고 제2 0.6하고 이 그림 하나 그려가지면은 이 사람이 알고 계산했다라고 본다 이거죠. 여러 부분을 이제 보시면 되는데 결국 이 안에 있는 것만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안에 있는 부분에서 제가 알파자를 붙여놨죠. 그게 이제 그 중에 그래도 가장 좋은 모범 답안이라서 그걸 올려놓은 겁니다. 자, 발전기 자기여자현상. 자기여자현상 한번 되고 자기여자현상도 그림이 있어야죠. 그림. 이렇게 놓고 끝나버렸지 않습니까? 자기여자현상 그림 있죠. 이렇게. 그 그림 거주시고
서울액도 이교통 병가. 뭐 이런 것들은 좀 설명하기 힘들죠. 전격전압, 알파, 베타, VM 또 나오죠? 이상전압에 피레기는 꼭 나옵니다, 피레기는. 왜? 오늘도 비 오니까 번개 치겠죠? 자꾸 뭐 번개 맞아서 사람도 죽고 그럽니다, 1년에 몇 명씩. 네? 자, 알파, 베타, VM만 쓰시는 게 아니라 뭡니까? 표에서 계산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죠. 내성 규정에 의해서 계산하는 방법도 있었고 거기에 따른 설치 위치라든가 피레기 설치 위치 이번에 시험 문제 나왔었죠. 거리가 멀어지면 왜 안 되는지 이런 것들도 계산해 보시면 되고요. 그런 것들이 옛날에 10점짜리 계산 문제로도 막 나오고 그랬습니다. 25점짜리로도 나오고요. 약간 두 개를 합쳐가지고 발전기 여자 방식 종류